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정말 30분 안에 하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또 이렇게 한다. 지금 대기가 45분인데, 45명 대기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사실 따로 문자를 못 드렸어요. 정말로 안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막 다 오셨네요. 오자마자 바로 혹시 무의식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올가에서 뭐 보냈으니까 바로 신청해야지 그러면서. 예. 오늘이랑 다음 주랑 연속 강의예요. 그래서 한 총 4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을 같이 그려가는 것이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 하고 이제 수지에서 하고 지금 이번이 마지막, 오늘 이제 순회가 마지막인데요. 제가 최근에 수업하는 학생 포함 수업하는 수업 분위기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님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이, 그 다음에 어떤 자세, 태 이런 것들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도 달라고 하세요. 머리가 아프시다고.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 갖다가 내용을 진행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강의 진행하다 보니까는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어머님들의 질문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도 있는 형태의 강의를 지금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그리고 이후에는 학생부 지금 1강, 2강, 그 다음에 3강, 4강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교실 학생부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실, 네 번째 교실.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학부모 음식 클래스는 올해 1분기 정도, 1학기 정도죠. 1학기 정도 여름방학 직전까지는 4번의 교실을 갖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배출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그 상패도 하나 드릴까. 이거 너무 잘 되면은 이제 저희가 너무너무 잘 되면 한번 호텔에서 한번 해볼까. 제가 원래 럭셔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앞에 있는 믹스커피는 제가 개인적으로 먹는 커피예요. 쉬는 시간에 한번 타 드셔보세요. 맛이 꽤 괜찮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학생부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부 누가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학생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시작돼야 돼요. 학생부 누가 쓰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은 여러 선생님이 계시죠? 다른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죠? 선생님이 있으신다. 그럼 학생은요? 그럼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대학은 어떻게, 이 학생부에 있어서 대학은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교육부는 어떤 위치에 있나요? 이걸 갖다 우리가 한번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학생부에 대해서 잘못된 상이 있어요. 잘못됐다고 표현하지는 좀 뭐하지만은 학생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오해가 있어요. 깊은 오해를 첫 번째로 깨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쓰신다? 그럼 학생은 뭐 하죠? 이 학생부에 있어서 학생의 역할은 뭐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게 사실상 굉장한 오해의 출발점이에요. 학생부를 작성하는데 학생의 역할은 없다? 조금 있다? 선생님한테 잘 찾아가야 된다? 그쵸? 엄마는 선생님께 자주 전화해야 한다? 그쵸? 김영란법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자, 그럼 뭘까요? 잘못된 오해예요. 학생부에 있어서 선생님, 맨 마지막에 뭐 학생, 그 다음에 한참 더 해가지고 뭐 엄마? 절대로 아니에요. 학생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학생부 제작 주체, 학생부 작성 주체의 제1은요. 제1은 학생이에요. 학생부가 나쁘면요. 우리 애가 게으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이요. 학생부의 주체예요. 이걸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이 한 활동을 선생님들은 기록해 줄 뿐이에요. 관찰자예요. 나는 그저 기록해 줄 뿐,
그리고 매 순간순간 평가해 줄 뿐이에요.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생이 자신의 활동과 자신의 삶의 1년의 과정들, 3년의 과정들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작성 주체의 제일 첫 번째는 학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이 선생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과 동급이 엄마예요. 엄마도 열심히 해줘야죠. 아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들의 역할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학생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선생님들이 다 낱낱이 알지를 못해요. 3년이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은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월 며칠 날 맥주 뭐 마셨는지 기억하세요? 학생들이랑 학생부를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잘 모르세요. 선생님이 잘 모르니까는 야 저기 니네가 1학기 동안에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니네가 한번 정리를 해갖고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도 정리가 안 돼요. 일단 애가 기억이 안 나고 뭐 했는데? 야 너 무슨 실험했니?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제목이 뭔지 이렇게 나와요. 아이들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자신의 삶을 낱낱이 모르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30명의 학생들을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담임만 30명이 아니잖아요. 해당 교과 과목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과 과목에 관련된 내용도 다 써야 되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기록 정신으로요. 물론 기록 정신이 투철하신 분은 매일매일을 일기 쓰듯이 학생부 기록을 위해서 컴퓨터에다가 뭔가를 적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모든 것을 학생부의 모든 작성의 책임과 학생부의 모든 작성의 권한을 선생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학생부로부터 우리 아이들은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부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즉 내 아이의 학생부는 내 아이가 만드는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학생부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죠? 이거 보세요. 수업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요. 이게 제가 또 평소랑 달리 말을 일부러 천천히 하거든요. 이 뚜박뚜박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을 천천히 발음도 정확하게 하면서 똑똑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님들도 갑자기 수업을 들으시는 것처럼 똑 이런 분위기가 있으세요. 어머니 아마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이러고 계속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20분쯤 되면은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부가 있는데, 그럼 학생이랑 학교, 그렇죠?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그 다음에 선생님, 학부모, 온 모든 교육의 주체가 내 아이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가 기록을 합니다. 학생부를. 그럼 이 학생부 기록을 누가 보는 거죠? 이 학생부 기록을 갖다가 대학은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대학이 결국은 이 학생부의 최대의 활용처예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대학 안 갈 거면 학생부 열심히 안 쓰잖아요, 애들이. 어머님들 예전에 그렇게 내신이라든가 학교생활, 어머님들도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었던 건 아세요? 계시죠? 2장이었나? 2장인가 3장인가 였을 거예요. 그쵸? 4장인가? 몇 장인지 기억하세요? 저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제 학생부가 어떻게 됐는지. 초등학교 때 이게 한 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수미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쵸? 왜 아닌 척 하세요? 수미안가 해가지고서는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부가 쭉 나와 있으면 그 학생부에 따라서 지금도 학생부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의 학생부는 어떤 학생부죠? 대학 입시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부에 온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 대학 입시 때에는 학생부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죠. 그때는 그냥 학생부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대학이 이슈를 삼거나 학생이 이슈를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저 내신 성적 점수만 의미 있게 따지면 그뿐이었던 거죠. 결국 지금 현재 학생부가 부각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을 선발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최대 활용처가 대학이에요. 자, 문제는 학생과 대학, 고등학교와 대학, 그 다음에 선생님과 대학, 이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 자, 보세요. 학생은요,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요, 막. 그쵸? 계속 살아. 막, 애가 막 계속 살아요. 그쵸? 오늘 이 일을 하고, 내일 저 일을 하고, 모레 저 일을 하고, 계속 우리는 일을 해요, 막, 그냥. 그렇게 3년을 막 살아요. 근데 대학은 편안하게 그것을 한 번 해보죠. 학생부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이유,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대학은 결과를 보는 거예요. 대학은 만들어진 최종적 결과물을 딱 봐요.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해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과정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예요. 우리는 점을 찍어요. 그렇죠? 우리는 매 순간 점을 찍습니다.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데 대학은 선을 보는 거고요. 우리는 점을 찍는 겁니다. 매 순간. 그러니까 이 점이 온전한 의미의 점인지 이 점이 의미가 있을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 점을 찍어야 될지 저 점을 찍어야 될지 곤란스러워요. 내가 이 대회에 집중을 해야 될지 저 대회에 집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래서 학종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명확한 자신의 길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학년 때 학생부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서울대학교에 갑니다. 2, 3학년 때 있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대학은 매 순간순간에 점을 갖다 놓고 딱 떼가지고 너 이게 무슨 의미야? 라는 식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무수히 많은 점들이 어떤 선을 만드느냐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은 되게 유리한 입장이에요. 대학은 3년 전부터 시작된 이 아이의 삶의 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대학은 평가를 하는 거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데 열심히 살다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보다 보면은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학종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 학생부 너무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학종으로 대학 들어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매 순간순간 그냥 살아.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아유, 다 좋아. 다 좋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 삶의 과정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뭔지 몰라요. 어머님들이 확 눈에 들어오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집안에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능통한 사람 하나씩 있잖아요. 없으세요? 집안에 나 말고 집안에 부동산이랑 주식에 갑자기 주식 얘기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어머니들. 자, 집안에 저 하나씩 다 있어요. 주식에 능통하거나 부동산에 능통하거나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분들 한 얘기가 뭐냐면요. 뭐가 나에게 효자가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어떤 부동산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는 시간이 흘러가 봐야 알아. 어떤 주식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어떤 주식이 나에게 의미가 없을지는 좀 시간이 흘러가 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만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의미 있는 주식과 부동산이 있겠죠. 어떤 방향이 있겠죠. 학생부도 마찬가지예요. 꼭 어떤 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요리 동아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리 동아리. 좋죠?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요리 동아리 하고 있구나, 애가. 그쵸? 요리 동아리 하면은, 이 요리 동아리가 갑자기 생뚱맞은 거. 요리 동아리를 했는데, 이거 좋은 거야. 우리 애가 요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죠?
자, 요리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외고를 가고 싶대요. 외고를 가야 되는데 요리 동아리를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적당한 동아리인가요? 이게요,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나?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신문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 영작 동아리라든가 독서 토론 동아리라든가 동아리, 학습적 동아리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요리 동아리를 했어요. 근데 얘가 외고에 합격을 하죠. 자, 얘는 요리 동아리를 했어요. 아무도 요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얘는 고민을 해요.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얘의 1차적 고민은 이거예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이 요리의 레시피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을 내려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는 요리의 레시피를 자기가 미리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미리 나눠줘요. 요리 동아리 하기 전에. 자, 이번에 만들 요리가 이건데, 이거야. 그리고 사전에 재료 준비를 같이 진행을 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리가 너무 식상해. 그래서 이 아이는 유튜브를 보고, 영어 유튜브를 보고,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쿠킹 프로그램을 보고 이걸 직접 번역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요리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들을 구현해서 선생님에게 드리고 애들에게 또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리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괜찮겠죠? 네,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애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에 대한 기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학교에서의 나의 아이의 생활이 얼마나 충실한가에 주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된다. 학생부 작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머님들? 학생부 작성 주체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라고요? 학생입니다. 선생님은 이 학생과 함께 아이의 생활을 뭐 해주는 사람이죠?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어지는 거죠? 과정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대치로 활용하는 것은 누구죠? 대학입니다. 대학은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낸 모든 전 과정을 하나의 의미로 해석해 보게 됩니다. 이게 학생부의 가치입니다. 느낌 잡으셨죠, 어머님들? 그러니까 애를 닥달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기록을 하시고 아이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적는 게 좋아요. 너 뭐 했니? 오늘 너 뭐 했니? 어떤 의미가 있었니? 어떤 내용이 있었니?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이렇게 적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아마 다음 주 이 수업, 이 강좌 속에서는 각각의 어떠한 영역별로 어떻게 기록해 놓고 어떤 것을 기록하고 어떤 것을 기록하지 않는 게 좀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학생과 대학의 구조, 바로 이 둘이 바라보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위상은 각각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 학생부에 있어서 교육부의 역할은 뭐죠? 그 다음에 이 학생부는 그러면 어떤 형식적 틀을 갖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어떤 서류가 만들어질 때 서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서류의 형식적 틀이에요. 이 서류의 형식적 틀이 어떤 형식적 틀을 갖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형식적 틀 내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전에 학생부가 40장이었어요. 40장. 학생부 종합전형 초창기에 그 학생부가 40장이었어요. 40장이라는 느낌을 딱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40장이면요. 글자 수가 어마무시해요. 거의 일기 수준이죠. 일기. 조선왕조 칠록 수준입니다. 40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전교 1등만 40장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이 40장을 쓰려면요. 전 선생님들이 매달려야 될걸요. 전교 1등부터 한 2등, 3등, 4등, 5등 이때 애들 뭐 공부 좀 하고 학교에서 사랑받는 아이들 40장 만들어 주려면요. 나머지 애들이 4장, 5장이에요. 그때는요. 사실 장수로 거의 결정나는 수준이었어요. 심지어 학생부 종합전형 초창기에는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5개를 낼 수 있었어요. 너 자료 5개 내. 네가 원하는 자료 5개 내. 그럼 어떤 애는요. 자기 오답 노트를 내고요. 어떤 애는 자기가 쓴 논문을 내고요.
그래서 이 5개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대학에 이렇게 자소서랑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갔었어요. 초창기에는. 별일이 다 있었죠. 예? 그래서 내신이 3점대 초반이었었죠. 2점대 후반이었나? 총 평점은 아주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총 내신 자체는. 내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이 아이를 초창기에 컨설팅을 하는데 이 아이가 건축공학과를 가고 싶대요. 제가 항상 건축공학과 가고 싶다는 애들은 일단 의심해요. 얘가 스페인을 갔다 왔구나.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건축공학 가고 싶은 애들은 스페인을 갔다 오고 스페인 갔다 온 애들이 의외로 건축공학과 가겠다는. 그래서 이렇게 저 안 가봤는데 전 축구를 좋아해. 축구를 봐야지 왜 스페인에 가서 건물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바르셀로나의 건물이 예쁘대요. 갔다 오면 다 건축가가 꿈이 돼요. 아니면은 고궁에서 조금 우리나라 고궁에서 이렇게 봉사 좀 하는 애들은 또 역시 건축공학과가 꿈이래요. 그래서 일단 저는 색안경을 떼요. 건축공학과 하려는 애들은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일단은 저는 총 내신은 보지 않았어요. 총 내신은 보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일반계 고등학교였는데 물리 1, 물리 2가 문과였는데 얘가 이과였는데 1등급이었어요. 근데 내신은 안 좋았어요. 근데 건축공학과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런 애구나. 일단은 의심해요. 그래서 계속 의심해요. 저는 일단 건축은 의심합니다. 의사 가겠다는 애들이 사명감 갖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의심합니다. 자식 이거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저는 애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열심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이 건축과 관련된 애한테도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을 봤는데 쭉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걔가 본인이 저한테 무슨 이만한 노트를 하나 이렇게 저한테 제공해 주더라고요. 이 노트를 봤는데 저는 모르는 저는 일단 건축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 도면을 보고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림 그려주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아파트 배치도 같은 거 보면은 가구가 이러면서 이게 보이시잖아요. 저는 이게 안 보여요. 저는 이게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모르는 제가 봐도 왜 우리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는 알잖아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 친구한테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는 거죠. 원래 친구랑 그렇게 쓰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친구는 원래 필요할 때 5년에 한 번씩 6년에 한 번씩 일 있을 때 만나는 게 친구예요. 요즘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해요. 네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네가 그랬잖아. 야 우리 애가 재수를 해야 돼. 그 전에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했더니 재수하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했더니 몰라 이러면서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러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에서 보냈어요. 했더니 그 친구의 이야기인 즉슨 내용이 너무 좋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 나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야 밑에 애들이 이렇게 치고 오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겠니? 이러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들 세계에서 이 아이는 굉장한 영감이 있는 아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초창기였기 때문에 너의 이 상황을 너의 이 자료를 가지고 2점대 혹은 그때 당시 네 내신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너의 내신을 가지고 다만 너의 내신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리 성적과 이 내용만 갖고 너를 뽑아줄 대학은 우리나라에 현재 한 대학이 있다. 서울에. 그때 그 아이는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서울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대학이 서울대학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서울대 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야. 서울대가 아니면 학종에서 너를 아마 확 땡길 수 있는 이 내용을 갖고 할 수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일 거고 아마 서울대학교는 이 자료를 주면은 너를 면접에서 부를 거야. 이 다음서부터 네 몫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걔가 그 서류를 냈고 걔가 서울대 1차 면접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 갔고 면접에서 본인을 증명을 해서 걔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갔죠. 이게 초창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초창기 케이스는 뭐와 뭐가 결합된 거죠? 서울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류, 그쵸? 그 다음에 학생부, 그 다음에 면접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를 뽑았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어머님들? 서류 5개가 같다니까요.
서울에 대일외고라는 외고가 있습니다. 예, 서울의 대일외고인데 내신이 그 2점대면은 거의 얘들이 장학금을 받는 수준이고요. 내신이 3점대면은 뭐 잘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잘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2점대 학생과 3점대 학생이 모두 다 당시 서울대 경영학과에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일본어과였는데 애들이 내신 성적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3등급짜리 아이가 누구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걔가 붙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그때 당시에 논문이라고 하는 건요. 3,000원을 내고 짜집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겼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특목고와 초창기, 논문이라고 했을 때 지금이야 뭐 논문 해가지고 뭐 대필하고 아빠가 써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놓고 이 학술 사이트에 가면 3,000원이 있고 5,000원을 내면은 논문을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거 갖다 촉촉촉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점대 애한테 얘기했었죠. 야, 애가 논문을 썼어요. 저 이거 내려고요. 5개 서류 중에서 이거 내려고. 그래서 보더니, 야, 너 이거 엄청, 너 이거, 이거 또 뭐야? 그랬더니, 제가 좀 하죠. 너 얼마나 걸렸어? 4시간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논문 짜집기 능력도 능력이다라고 서울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언제나 우리는 주어진 처지와 조건에 맞게 애들을 봐야 돼요. 분명히 걘 뛰어난 애예요. 동시대 걘 분명히 탁월한 애예요. 왜? 4시간 만에 그걸 짜집기 한다는 거는 얘가 대단한 능력가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인정해 줬어요. 왜냐면 웬만한 대학생들도 그 짜집기 못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걔 그걸 냈고요. 3점대 애는 지가 썼어요. 지가 설문조사도 그때 당시 그 어렵다는 설문조사도 지가 직접 해가면서 초창기에 거의 7, 8년 전에 그런 일을 한 애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결국 걔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이의 역동성을 가지고 뭔가 움직이는 어떤 서류에 아날로그적인 뭔가 이렇게 여유, 낭만이 있었죠. 근데 그 낭만이 지금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서류를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오로지 다 뭘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다 학생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부가 뭐 너무 40장이면 너무 어떤 편차가 있다. 이걸 몇 장으로 해라? 20장으로 해라. 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어머님들이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죠? 학생부에 있어서의 틀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죠? 이걸 교육부가 만듭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학생부의 틀과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틀과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글자 수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는 그 시간 속에서는 어떤 글자 수에 각각의 의미가 있는지, 그쵸? 500자는 500자의 의미가 있고 700자는 700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틀은 누가 만든다? 교육부가 만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마지막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학생부 누가 만든다? 학생부 주체 가장 중요한 주체는 학생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모든 환경들이 이 학생의 삶의 활동 속에서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학생부는 결과가 기록되는 거다, 과정이 기록되는 거다. 과정이 기록되는 거고, 이 과정의 기록을 대학은 뭘로 평가한다? 결과로서 평가한다. 낱낱이 과정에 연결된 결과로 평가한다. 이러한 학생부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바, 이 서류는 누가 그 공식적 규정의 틀을 만들어낸다? 교육부가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